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히 굳어지듯이 어떤 고난에 맞서더라도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고졸 학력을 당당히 드러낸 성공한 재정 전문가로 우리 사회에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연봉 13억 원의 재정 전문가. 사회 전반에 긍정과 열정을 전파하고 있는 리더들의 리더. 재무설계사로 시작하여 삼성생명 상무 자리에 오른 성공신화의 주인공, 삼성생명 배양숙 상무. 어린 시절 불현듯 찾아온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오늘 배양숙 상무를 만나 그녀의 인생 여정 속에 숨겨진 희망의 향기와 함께 그녀만의 특별한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배양숙 상무하면 네. 그 13억의 연봉을 받는 재정 전문가신데, 네. 그 먼저 고졸 학력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시고 네. 그 연봉 13억 원의 그 재정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어떠세요? 저도 뭐 최종 학력 고졸이라는 이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이 지금의 연봉에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쩜 그 고졸이라는 좀 핸디캡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4년 잃어버린 4년이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4년 때문에 10년을 돌아왔지만 그 부족한 어떤 것 부분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걸어왔더니 어느 순간 제가 사회가 저를 이제 주목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는 네. 이제 지금 이제 재정 전문가신데, 네. 처음에 이제 보험 설계사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되나요? 저는 뭐 원래는 이제 고졸 신분으로 삼성그룹 공채 이제 임직원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알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월가에 저희 이제 동서가 한국계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그냥 우연히 하루 전화를 했어요. 해서 지금 월가에서 좀 잘 나가는 뭐 금융맨은 누구냐, 또 존경도 받는 그런 금융맨은 누구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IMF 이전에는 미국 경제 10년을 뒤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재정 전문가 내지는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 이런 직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설턴트라는 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업이냐, 무슨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종사하는 분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은 종합 재무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와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죠. 대한민국도 10년 후에는 재무 설계사, 뭔가 파이낸셜 컨설턴트라는 직종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 예. 미국 월가에서처럼 존경받는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되기로 결심한 배양숙 상무는 본격적으로 보험 설계사의 일에 뛰어들게 되고, 몇 년 후 삼성생명 보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2세 경영인들을 위한 네. 어떤 그 멘토링을 위한 그런 일도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기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가 뭐 빠르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계 한 대로 시작해서 아니면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막 고군분투하면서 20, 30년을 흘러서 이제 뭐 300억, 500억, 1000억, 몇천억까지 이제 기업들을 완성시켜 놨지만,
사실 그분들은 물리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회사에 바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자녀들한테 특별히 아버지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2세들은 예제차를 타고 명품을 입고 여자친구들과 다니면서 그런 자녀들을 보는 뭐 자수성가하신 기업가든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기업을 물려줄 상황에서 2세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을 제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펙이나 지식은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근성이라든지 나눔에 대한 코드라든지 그리고 또 광고와 어떤 또 언론과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한 거죠. 배양숙 상무의 강연이 있는 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강연을 한다고 한다. 네, 저기 브리꼴레르 지금 이제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께서 출판 기념 강연을 합니다. 대중천명 앞에서 브리꼴레르의 모델 1호라고 저를 특별 강연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제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브리꼴레르 모델 1호의 자격으로 강연에 참석하게 된 배양숙 상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스펙은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성이 좀 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 삶의 이야기 속에 그런 문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힘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전해줄까 합니다. 드디어 배양숙 상무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혹시나에서 기대 공식 아시를 나오나오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한번 서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강의 소재는 배양숙 상무 본인의 이야기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녹여낸 강의라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일으킨다. 항상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온 배양숙 상무. 그녀의 멋진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 재정 전문가로서 고객을 만날 때 최우선적으로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분이 기업가이든 아니면 일반 이제 근로소득자이든 전문직이든 그분의 삶을 진정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하고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삶을 같이 고민하고 사랑하게 되면 방법론적인 거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제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합법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제가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최고의 합법이 유리한 어떤 말솜씨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응원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서툰 말이라도 최고의 그분의 화법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다. 리더들이 뭐 예를 들어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인 리더이면 그 조직이 뭐 몇만 명이잖아요. 그 몇만 명의 조직을 이제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어떤 결정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면 3만 명이라고 치면 9만 명의 먹거리가 좌지우지되는 엄청난 무게의 이게 책임을 얹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늘 생사의 갈림길에서 경계에서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고민을 조금 들여다봐 드리고 그러면 나는 재정 전문가로서 솔직히 꼭지점에 있는 고객들을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도와줄 게 있다고요. 아니면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임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 경영인한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또는 사실 임직원들은 최고의 오너한테 좀 불편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분한테 잘 보여서 계약을 하나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작은 마음으로이지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얘기가 듣기 불편한 얘기일지라도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면 소비자 입장에서 과감 없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얘기는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소비자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소비자의 소리로서 전해드리고 아니면 경영의 어떤 아이디어로서 또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를 제가 다니게 되니까 다니면서 뭐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 대한 원자재 얘기, 아프리카의 현주소. 그러니까 기자들이 서면으로 보여주는 어떤 리포트가 아닌 현장에 갔을 때 보여주는 어떤 것들, 그리고 리스크,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요번에 뭐 바이칼, 겨울 바이칼을 갔다 오면서 시베리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런 키워드를 또 리포트를 좀 가져오며 그걸 또 직접 전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그 고객이 어떤 유형 고객이든 어떤 그레이드에 있던 고객이든 그분의 삶을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거는 기본 마음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는 이제 고객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예. 경영인들을 위해서 수요 포럼 인문학 강좌를 열고 계시다던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강좌를 열게 되셨나요? 2012년도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렇게 어려우면 이세 경영인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의 리더분들한테 뭔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전해드리자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이 그러면 결국은 좋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문학적인 소양이잖아요. 인문학이면 뭐 문학, 사학, 철학인데 그중에서 철학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좋은 결정을 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면 좀 긴 호흡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철학을 선택을 했고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있지만 2012년도 또 마찬가지, 2011년도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을 빼고는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게 글로벌 경제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한,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모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가 철학 하시는 전문가를 초빙을 했고 40강이라는 요강을 만들었죠. 경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배양숙 상무가 기획하고 진행한 수요 포럼 인문의 숲. 철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40개의 강좌로 이루어진 이 강의는 수강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판단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인문학 강의가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식 나눔이라고는 하지만 경비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저는 제가 받는 연봉이 이 1년 동안 받는 커미션이 물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제 노력만큼 받는 거긴 하지만 제 돈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제 클라이언트들이 인생을 바쳐서 만든 그 재물을 저한테 맡기셨고 그 소중한 재물을요. 그걸로 제가 수수료를 받은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용을 뺀 뭐 38.5%는 세금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일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한 3억 2천 정도가 그렇게 이제 지출이 됐는데요. 행복한 지출이고 그거는 배양숙이 뭐 기부를 한다 이렇게 밖에서는 보시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빌어서 제 고객들의 그 소중한 마음의 뜻을 이제 전하는 가교 역할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수요 프롬 인문의 숲에서 들은 한 1억 6천의 비용이 물리적으로는 1억 6천이지만 지금 이제 결과물로 나와서 이제 제가 받는 거는 보면 몇십억, 100억 이상의 어떤 이제 무형의 가치가 생겼더라고요. 그럼 너무 그거는 좋은 투자라고 본다면 좋은 투자이잖아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자 하는 배양숙 상무. 그녀는 사람들의 인생이 좋아지는 일이라면 항상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선다. 나눔을 실천하는 비전 메이커. 그녀의 멋진 행보는 계속된다.
그 인문학 강좌의 내용을 모아서 책을 냈다고 하시던데 그 책 이름이 땡큐 도가인데 그 책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고전들이 전문가들께서 이제 좋은 책을 내놓으시는데요. 이 책의 다른 점은 각 분야의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자기 삶의 리더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의 리더는 자기라고 봤을 때 이 땡큐 도가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은 12명의 각기 다른 분야의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삶을 살면서 경영을 하면서 이게 느꼈던 것들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경영 입문서로서는 인문학서는 가장 잘 맞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 지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흘러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세대들한테는 이제 선배의 어떤 얘기가 간접 체험이 돼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땡큐 도가는 전 감히 자부하건데 그런 리더가 되고 싶거나 이미 리더인 분 중에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동기부여, 그러니까 등대 같은 방향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비전 메이커 삼성생명의 배양숙 상무의 궁금증 5위. 고객 마케팅 중에서 엘리베이터 마케팅으로 유명하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이제 CEO 시장을 개척할 때 초창기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한 1조 원 정도 매출 규모를 가진 어떤 CEO가 있으시는데 너무 이제 그 경영 철학도 훌륭하시고 꼭 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드릴 이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마련 방안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라서 근데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그런 규모의 이제 CEO시면 이미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일정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재무설계사를 기꺼이 만나줄 일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비서실도 통했고 또는 재무팀 임원을 통해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그분한테 너무 중요한 가압승계 유동성으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이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그 오너가 회사에 계시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가 이제 정문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마침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문에 서면 몇 분 이내로 오너가 내려오시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너무 전해드리고 싶어서. 타고 한번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보자 했는데 2분 만에 그 회장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신 게 10층에서 타셨는데 1층 내려가는 그 순간 동안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 분들께 좋은 이제 재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는 재무설계사입니다. 바쁘신 회장님 위해서 좋은 제안서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점잖으시게 저는 이미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근데 회장님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는 설계사라 하더라도 그들이 내어놓는 제안서는 다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배양숙 재무설계사의 제안서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까지 했는데 1층에 딱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 일은 이제 운명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10층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실이 갔고 회장님실이 콜을 하면서 재무팀의 임원을 콜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그게 유명한 엘리베이터 마케팅인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때 그분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뵐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차선색으로 한 건데 지금은 그분 저한테 VIP 고객이 되어 계세요. 네. 성공하셨군요. 네, 그럼요.
걷는 자 닫고 행하는 자 이룬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이게 무슨 책인가요? 저의 이제 영업 이야기와 또 제 삶의 이야기가 이제 좀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그 제목은 제가 노자하고 공자의 이제 모티브를 조금 섞었던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님의 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력도 일천하고 그리고 배경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천히 자기 일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느끼고 천천히 그분들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를 생각하면서 걸어왔더니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다라 있더라는 그거를 이제 제 얘기에 가장 잘 맞는 주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제 재무 설계사가 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재무 설계사의 비전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금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제 그 직업 분야이긴 한데, 특히 보험업계의 영업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야 될 고객들의 어떤 삶의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부분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재무 설계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면 네. 어쨌든 이제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엄마 역할도 해야 그건 되는데 당연하죠. 예. 어떤 엄마고 어떤 아내이십니까? 저는 이제 영업을 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업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그쵸? 원하는 만큼 결과를 내가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철칙으로 지켰던 게 집하고 회사는 10분 거리 얻자.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10분 거리 얻어서 아이들하고 아침밥은 같이 먹자가 제가 이제 고집한 거였는데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10분 거리에 이제 집에 있어서 그게 영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집에 있는 엄마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잘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그 아침 먹는 시간 30분이 모여서 그 대화들이 아이들한테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집했고 아내로서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 저희 남편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 남편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일하는 이제 아내를 둔 그 대한민국 남편들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그건 또한 잘 살기 위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길이니까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남편 휴대폰으로는 제 이름이 여왕님이라고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학력 위주의 사회적 편견을 딛고 네. 결국은 이제 아주 유명한 재정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근데 그런 편견을 딛고 일어나는데 필요한 그 열정과 그 선한 에너지 그거에 대한 모든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원천은 부모님한테 받은 DNA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원천은 중3 때 이제 파산을 함으로써 부모님들은 빚 갚기에 여념이 없으셨고 저희들 8자매가 똘똘 뭉쳐서 서로 배려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제 제가 8자매 중에서 제가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6 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생긴 이제 배려 이런 것들 또 이제 동생들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고 싶었던 영문학을 이제 동생들 공부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제가 직장을 선택을 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결핍 같은 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오게 하는 성장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결핍. 배움에 대한 결핍은 심지어는 지금 수요 프로 인문의 숲이라는 과정을 제가 만드는 지점까지 오게 됐고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또 이제 낙천적이에요. 사물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낙천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뚜벅뚜벅 큰 욕심 부르시고 빠르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를 위한 길이 결국 상대를 위한 길이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걸어왔더니 지금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슴 뛰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삼성생명 배양숙 FC 명예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재정 전문가 배양숙 삼성생명 FC 명예상무.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녀가 언제까지나 희망의 향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는 감동을 선물하기를 기대합니다.